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저는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바꿨습니다. 원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임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 심재철 5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5선 국회 부의장도 하고 호남 출신의 수도권 5선 중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고 정책위 의장은 또 대구 경북의 김재원 의원 3선인데 합치면 8선이에요. 이렇게 5선, 3선. 제가 정치권 출입하고 하면서 5선 원내대표 한 적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는 어떻게 봅니까? 우선 심재철 의원 당선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 다들 처음에 이제 유기준 의원하고 강석호 의원 붙는다고 둘이 붙는다고 얘기 나왔을 때는 당연히 유기준 의원 쪽이 친박표로 당선되겠거니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심재철 의원 꼈을 때만 해도 저거 그냥 세력으로서 합의되지 않은 그냥 단독 출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꽤 많은 표로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이게 꾸준히 예전에 보면 민주당의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될 때도 그랬고요. 예측과 반대로 간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조직표의 힘을 못 받을 것이다. 그 당시 김학용 원내대표가 후보가 굉장히 부침성이 좋고 이래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또 비박에 결집된 그걸 업고 최소한 비박이라도 없고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세를 예측했는데 다 틀렸고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김태년 의원이랑 붙을 때 저쪽은 골수 친문이 아니다 보니까 김태년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다 엎어졌고 저는 결국 그 이면에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많은 득표로 해서 당선된 것도 주류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 주류 그 황교안 체제에 대한 반발. 그렇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방송에서 150석 전략이냐 120석 전략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굳이 120석 전략이 더 나쁜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대권으로 가는 길에는 120석 전략이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120석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수도권 선거나 이런 거에 주력해가지고 과반을 만들어내는 선거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 당내에 황교안 친황계를 많이 만들어내려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120석 전략이 극대화됐을 때 그 황교안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본인이 황교안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사실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인적 쇄신의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이제 다선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의원 106명 중 52표를 심재철 의원이 얻었습니다. 결선까지 간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막판에 또 뛰어들었던 이제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의 마음이 김선동 의원한테 가 있다 이런 사발통문 비슷한 것도 돌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원인을 이 다선 의원들의 어떤 불안감, 위기의식 이것이 심재철 체제가 탄생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막후에는 이제 물갈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가 칼날을 휘두를 것,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리를 지켜줄 사람은 그래도 5선 심재철 의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라는 얘기인데 황교안 체제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물갈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그동안의 여러 가지 원내대표 교체 과정이라든지 당직 인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이렇게 표출된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누적됐다 보고요. 저는 보수 정당이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은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불출마가 이미 상당 부분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당내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서 앞으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이 상당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2주쯤 전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여준 장관이 내정되었다라는 이제
지라시가 돌기도 했었는데 얘기가 있었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윤여준 장관 같은 분이 사실 그걸 할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본인도 뭐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그런 네. 제안 받은 적도 없고 와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다만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윤여준 장관 시기에 어쨌든 과거 네. 윤여준 장관이 이회창 총재 책사로 있었을 때 당시의 정도의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내비쳐서 누가 그렇게 돌린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황교안 대표는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어쨌든 원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선들을 무조건 치지 않으면 본인이 나중에 내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선 위로는 부담스럽게 느끼고 네. 근데 초재선들과 이제 뭔가 정치를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재선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19대 20대에 거치면서 지금 오면 재선이거든요. 그 골수 친박 색채가 강한 분들입니다. 네, 예. 친박 쪽이 강하다. 그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4선, 5선 이쯤 가면은 3선, 4선, 5선 이쯤 가면은 비박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많아지고요. 초재선 같은 경우는 친박 색채가 강해진 인물들인데 저는 과연 그분들을 가지고 총선 선거에서 아까 말했듯이 120석 전략은 150석 전략입니다. 네. 예, 120석 밑으로 내려가고 예를 들어 한 10석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의석보다 적게 나온다? 지난 총선은 121석 나왔을걸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거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대선 주자로서 어차피 길은 막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0석 이상 하면서 결국 자신의 그 계파를 많이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약간 양쪽으로 봤을 때 성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들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하겠다. 뭐 어떤 때는 30%, 어떤 때는 50%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다선 중진 의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간에 그 물갈이와 관련해서도 심재철 원내대표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냉철하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까요? 갈등이 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 부서 5선이고요.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재철 의원은 계속 이제 반기를 들 테고 사실 심재철 의원 본인부터가 이제 수도권의 안양의 5선인데 굳이 말하자면 그 안양시 이제 동안구 쪽에서는 심재철 아니면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심재철 의원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 자체가. 가진 그 5선 동안에 다투는 조직과 네.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까지 이제 사실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 출마한 사람에게 그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구를 유지해왔던 것이지 뭐 사실 지금 그러면 그곳에 물갈이를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측근을 심을 수도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네. 예, 그렇다면은 더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결국 수도권에서의 어쨌든 당선이 간당간당한 지역구에서 물갈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영남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 다 이제 물갈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심재철 그 원내대표와 좀 쿵짝이 맞아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을 치진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다선에 대한 청산 분위기를 용인할지는 약간 좀 의구심인 것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찍어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든지 5선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정치 다음 단계로는 뭐 대표가 있을 것이고 대권 주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 안에서 각을 세울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네. 그 영남의 청산 대상들과 함께 또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뭐 딱 합이 탁탁 맞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전망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5선 의원 하면 뭐 국회의장 정도 됩니다. 5선, 6선이 국회의장을 하고 한 4선, 5선은 이제 또 당대표 하고
삼선이 원내대표하고 뭐 대략 이런 흐름인데 지금 5선의 원내대표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재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표적인 뭐 전략가 이런 인물로 꼽히는데 이번에 연설할 때 보면은 패스트트랙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사 관련해서 내가 막아낼 이른바 비책이 있다, 막아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그 의원들의 마음을 또 끌어당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특별한 비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도 이제 사실 상당히 친소 관계가 있는 분들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비책이 있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알려줬었어요. 이제 그 전에 시간이 이렇게 진척되기 전에.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거 그냥 경선에서 나온 그냥 어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친박 골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본인이 이제 비박적 색채가 강하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영남 친박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지는 김재원 의원이 당의 지도부에 진입한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 어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약간 복잡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 위기 앞에서 정말 뭐 똘똘 뭉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어떤 서로 간의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원내대표 결과를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상당히 깨름칙할 거로 봤던 게 예, 본인의 당 장악력이라는 것이 결국 원외에 있으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장외 투쟁에 주로 나섰기 때문에 그 장외 투쟁으로 얻은 대중적 어쨌든 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중적 힘을 바탕으로 당을 지배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에서 드러난 당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을 엎을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을 거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예를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내치는 방식, 김세연 의원을 자리에서 내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은 의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진지가 평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원내 운영에 대해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은 아닐 것이다. 네, 신경을 쓰게 되고 앞으로는 스킨십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네, 그건 또 별개. 이번에 원내대표 그 결과 중에 이제 김선동 의원이 얻은 28표 이것이 이른바 황교안 대표의 적극 그 지지할 수 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력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언론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106명 의원 중에 28명 정도가 적극적인 이른바 친황파라고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비황 의원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내년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새로운 또 고민거리를 던져준 안게 된 그런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이 문제 두고 얘기 나눠봤습니다.